안녕하세요. 2023년 6월 16일 태국 뉴스입니다. 태국산 조리 오리고기가 호주로 첫 수출되었습니다. 태국 정부는 7년간의 노력과 호주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상 끝에 수출길을 열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국산 오리고기는 유럽과 일본, 뉴질랜드 등 전 세계로 수출되는데 호주에 첫 수출된 양은 20톤으로 올해 1200톤 정도가 수출될 것이라고 합니다. K-팝 스타인 블랙핑크의 멤버 리사가 SNS에 친구들과 태국 지역 특산품 중 하나인 넝포라는 우유를 마시는 사진을 게시했었습니다. 태국의 많은 팬들이 리사가 마신 우유를 소비를 하면서 현재 판매량이 3배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넝포 우유는 라차부리 포트라 지역의 우유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푸미폰 전구광의 우유 공장을 1972년에 설립했습니다. 푸켓 빠뚱 지역에 위치한 정실룬 쇼핑센터에서는 태국 전역의 유명 맛집 30여 곳이 참가하는 음식 축제가 열립니다. 16일부터 18일까지 다양한 지역의 맛있는 요리와 공예품 등을 볼 수도 있다고 하네요. 파타야에서는 15일부터 19일까지 파타야 영화제가 개최됩니다. 파타야 시내 영화관과 해변에 설치된 야외 상영관에서 태국과 외국 영화 참가작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올해 인신매매 상황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태국은 작년과 같은 2등급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태국 정부는 인신매매 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단속과 감시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도 올해 2등급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축산개발국은 관세국과 손잡고 미얀마에서 밀수된 소를 싣고 가던 트럭을 적발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땅 매소 지역에서 총 109마리의 소를 싣고 가던 트레일러, 트럭 4대를 적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술범죄수사국은 대포통장을 판매한 23세 여성을 사기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SNS에 아이패드를 990밭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핏짓에 거주하는 16세의 학생은 지금까지 모은 돈을 송금했지만 물건을 받지 못했다며 눈물을 흘렸다는 뉴스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차기 총리로 추대된 피타 씨가 소유한 ITV에 대해 당국이 재무제표 등을 제출받아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피타 씨는 오래전 문을 닫은 방송사라고 해명했지만 최근까지도 운영되고 있었고 주주총회가 개최되었다면서 어떤 방식으로 수익이 발생했는지를 당국이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며칠 전 태국 뉴스에서는 국립공원과 북유림에서 활동하는 산림감시원의 임금이 11년간 동결되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고 알렸었습니다. 직급에 따라 현재 구천에서 11,000밭의 월급을 받고 있는데 이 돈으로는 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태국에서 혼자 살기에도 버거운 금액이기도 합니다. 당국은 이들에 대한 임금 인상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는데 10월부터 11,000밭에서 13,419밭으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리람 후아이라 지역의 유치원 선생님은 얼마 전 6세 여학생이 앞을 못 보는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6세 여아는 앞을 못 보는 할머니의 길 안내를 하고 나무와 양철로 만들어진 쓰러져가는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살림살이 또한 6세 여아의 몫이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이 사실을 SNS에 공개하면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며칠 만에 모금 계좌로 590만 바트이 모여졌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이제 모금 계좌를 폐쇄한다고 알리면서 400만 바트는 6세 여아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사용될 것이고 190만 바트는 할머니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PTT는 택시의 연료로 사용되는 NGV 가스의 소매 가격을 킬로그램당 14.62바트로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의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말까지 인하된 요금이 적용되는데 약 60억 바트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당국은 녹화 사업을 위해 전 세계에서 500억 그루의 나무를 구매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현재 태국은 사우디에 약 20만 그루의 나무 묘목을 수출했으며 앞으로도 나무 묘목 수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태국 정부는 정부기관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노후 내연기관 차량을 앞으로 전기차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연을 배출하지 않는 전기차로 전환되면 초미세먼지 오염 문제도 해결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6월 24일 파타야 해변에서는 파타야 페스티벌 퍼레이드가 실시됩니다. 행사는 오후 4시부터 시작되며 퍼레이드와 각종 비치 스포츠 경기, 밴드와 가수의 음악 공연 등이 열릴 예정입니다. 파타야 돌고래산부터 센트럴 파타야 해변 교차로는 오후 3시부터 밤 9시까지 차량 진입이 금지되는데 대신 사이성 도로를 양방향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6일 7시 45분경 방콕 도시 지역에 위치한 정부 청사 건물이 정전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변압기에 불꽃이 튀면서 정전이 발생했는데 다람쥐들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0분 만에 전기가 복구되면서 오전 국무회의는 이상 없이 열렸습니다. PTT와 방짝 주유소는 17일 오전 5시부터 휘발유 제품의 가격을 리터당 34당씩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동북부 지방에서 위조 지폐가 무더기로 발견되고 있는데 태국은행은 위조 지폐를 발견한 경우 사용하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태국은행 웹사이트에서 증폐와 위폐 구별 방법을 참고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태국 여성들도 성형에 관심이 많으며 방콕과 수도권에는 많은 성형 클리닉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시설에서 성형 수술이 이루어지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빠툼타니에 위치한 미용 클리닉에서도 코 성형 수술 중 25세 여성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수술을 위해 마취를 시키던 중 여성에게 심정지가 발생했는데 경찰은 직원들을 체포해 연행하고 시신의 부검을 의뢰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푸켓 무양 지역에 위치한 주택 내 수영장에 23세 러시아 남성이 숨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과 구조대가 출동했습니다. 집에 함께 거주하던 27세 남성은 숨진 남성이 매일 아침마다 수영장 물속에 들어가 명상을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완나풍공항 검역당국은 수화물의 189마리의 동물을 국외로 반출하려던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의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남성의 가방 3개에는 야생과 수생동물이 가득 차 있었는데 밀매 가격으로 25만 9,200바트였다고 합니다. 대국경찰은 인터폴, 수배자나 불법 체류 등 불량, 외국인에 대한 전면적인 검거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민국의 자체 시스템을 활용해 관할 구역 내 불량 외국인의 거처를 특정해 체포 후 추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수배자나 불법 체류자들이 태국 내에 은신하는 경우 제2, 제3의 범죄를 저지를 것이 뻔하기 때문에 대규모 검거 작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일반 시민들에게도 의심스러운 외국인을 발견하면 당국으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넝카이 경찰은 살인 혐의로 리조트 운영자 36세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지인인 25세 여성이 남편의 폭행에 못 이겨 자신의 리조트를 찾아와 머물고 있었는데 사건 당일 37세 남편이 리조트로 찾아와 폭언과 폭행을 가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총으로 남편을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태국 경찰청은 캄보디아 내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음성을 공개했습니다. 사기범은 태국인이 아시아에서 가장 속이기 쉽다고 말하면서 태국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후 이후에는 중국과 일본,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말레이시아인들을 상대로 한 사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범행 수법은 대부분 중국인들로부터 배운 것으로 중국이나 태국을 상대로 한 전화사기범들은 주로 캄보디아에 사무실을 마련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는 전화사기 조직 외에도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활동하는 마피아 범죄 조직들도 많이 활동하고 있어 개별 여행자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판도리 무양 지역 외곽마을의 운하에 설치된 다리를 건너던 유조차가 다리가 일부 붕괴되면서 바퀴가 빠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휴대전화 지도 어플이 안내하는 대로 운전했는데 12톤 중량 제한 표지도 무시하고 다리에 진입했다고 말했습니다.
깐짜나부리를 방문한 43세 남성은 호텔에서 100만 바 상당의 부적 목걸이가 도난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자신이 샤워를 하고 있는 사이 방 안에 누군가가 침입한 것 같다고 말하면서 마스터 열쇠를 가진 직원의 소행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목걸이에도 남성의 지갑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는데 안에 들어있던 돈들도 모두 사라졌다고 합니다. 사건 당시 경찰이 지문을 채취해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2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범인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치앙마이 경찰은 마약을 싣고 가던 픽업 트럭과 승용차 등 3대를 적발하고 남녀 4명을 체포했습니다. 차량 안에는 야바 400만 정이 들어있던 자루 32개가 발견되어 경찰이 압수했습니다. 푸켓 경찰은 절도 혐의로 44세 남성을 무양 지역의 호텔에서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지난 5월 22일부터 이달 중순까지 심야 시간 문 닫힌 상점과 은행 등 6곳에 침입해 수십만 바더치의 금품을 훔쳤다고 합니다. 초기 조사에서 남성은 푸켓으로 이주해왔지만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어서 도둑질에 나섰다고 말했는데 과거에도 2차례 절도 혐의로 체포된 이력이 있다고 합니다. 라용 경찰은 상해 등의 혐의로 29세 남성을 무앙 지역의 주택에서 체포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한 현장에는 용의자 남성이 아내와 함께 있었으며 25세 남성이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남성은 수년 전 아내와 결혼해 자식도 두고 있었지만 아내는 전 남친을 잊지 못해 계속 연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남성은 정신과 진료까지 받다가 결국 짠타부리 지방에 있는 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 아내에게 전화했는데 받지 않아 전 남친과 함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버스를 타고 라용의 집에 와보니 방 안에 침대에 둘이 누워있는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남성은 흉기를 꺼내 아내의 전 남친에게 휘둘렀고 이후 전화로 직접 경찰에 신고해 자수했다고 합니다. 이민국은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중국인 남성과 태국인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녀는 중국인 64명으로부터 비자 연장을 대행해준다면서 1인당 7만 밭을 받아 챙겼는데 여권에는 가짜 비자 스탬프를 찍어줬다고 합니다. 방콕 짜뚜짜꾸에 위치한 중앙수사국 신고센터 앞에는 K-팝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SNS 운영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신고를 위해 나타났습니다. 피해자들이 지목한 SNS 페이지는 2022년부터 K-팝 가수들의 상품과 공연 티켓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 티켓이나 상품 발송을 차일피일 미루고 환불도 해주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피해를 입은 사람만 수백 명으로 피해액은 230만 바트이 넘는다고 합니다. 파타야 경찰과 이민국 직원 등 50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파타야 시내 유흥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여권을 확인하고 마약 검사도 실시했습니다. 당국은 불법 체류자와 마약 사범을 검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콘나육 경찰은 무앙 지역의 상점을 압수수색하고 태국 내에서 유통이 금지된 전자담배를 판매하고 있던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당국은 밀수된 것으로 추정되는 전자담배 관련 제품들을 모두 압수했습니다. 중앙수사국은 15트럼인이 들어간 다이어트제를 유통시키던 카자흐스탄 국적의 남성 등 4명을 체포하고 600만 바 상당의 270개 품목을 압수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웹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중국과 말레이시아 등 전 세계 34개국으로 소포를 이용해 판매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태국 SNS에는 방콕 동무항 지역에 위치한 유명 사립학교의 급식 사진이 게시되었습니다. 이 학교의 학기당 등록금은 3만 바트이고 식비도 학기당 3천 바트를 내야 하는 사립학교였습니다. 최근 태국 정부는 모든 초등학생에 대한 1인당 식비 보조금을 하루 22바트에서 36바트로 인상했는데 별도로 식대를 받으면서 형편없는 급식 사진에 학부모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학부모는 별도로 도시락을 챙겨서 등교시켜야 하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학교 측은 1인당 하루 30바트 정도로 예산이 할당되었다고 해명했는데 동무항구청이 해당 학교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당국은 보기에는 양이 적어 보이고 부실해 보이지만
기준으로 정한 영양원칙과는 맞게 짜여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